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라디오 사랑방. 주말의 기방 라디오 사랑방. 오늘은 대한민국 대통령 훈장 목련장을 수상한 민주평통 시애틀 협의회 이수잔 회장과 사랑방 정담을 나누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사랑방 홍승섭입니다. 1월도 벌써 종반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봄이 멀지 않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주말을 알차게 맞으시기 바랍니다. 주말의 기방 라디오 사랑방, 오늘은 대한민국 대통령 훈장 목련장을 수상한 민주평통 시애틀 협의회 이수잔 회장과 함께 사랑방 정담을 나누겠습니다. 이수잔 회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또 한국에 오래 계셔갖고요. 이 얼굴 뵌 지 참 오래됐네요. 네. 뭐 여러 가지 일로 훈장 받고 네. 또 신년 할애식에 또 참석하고 네. 그러고 오느라고 다녀왔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아주 큰 영예입니다. 그죠? 네. 네. 이 이수잔 회장 개인의 영예일 뿐만 아니라 이 시애틀 지역의 모든 우리 한인들의 또 영예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뭐 우리 한인 여러분께, 애청자 여러분께 수상 소감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상은 저 개인적으로 뭐 열심히 해서 받았다는 것보다는 그래도 민주평통 자문위원님들, 특히 우리 16기 임원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해주셨고 그분들로 인해서 제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정말 평통 임원님들께 특별히 감사드리고 또 지난 20여 년 이상을 제 뒤에서 끊임없이 저에게 격려와 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아껴주시고 믿어주시고 도와주신 분들께 그분들이 계셔서 제가 그동안 동포사회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정말 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상 받은 것도 이렇게 같이 옆에서 함께 일해주신 민주평통 16기 임원들 또 회원들에게 감사를 하셨습니다. 뭐 민주평통 거기서 일 잘하셔서만 받은 게 아니고 이제까지의 쭉 이 커뮤니티 봉사 기록이 다 포함이 된 거겠죠. 그죠? 네, 네. 이 금년 새해에는 뭐 특히 하고 싶은 일 없어요? 이제 상까지 받았으니까요. 사실 네. 어깨가 더 무겁고 거기에 보답하고자 더 열심히 이제 또 17기 회장도 연임을 하게 됐고 하니까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네. 그 미주 지역의 민주평통 자문위원들 중에 여자 회장이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미주 지역은 저 하나입니다. 원이 완이에요. 네, 미주가 와. 북미, 남미를 다 네. 통틀어서 우리 미국에는 15개 협의회가 있고 그렇군요. 남미에 3개 또 카나다에 2개 있어서 20개가 있어요. 20개 협의회인데 그중에 여자 회장은 저 하나입니다. 네. 어제 혼자서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단기 필마로 달리시는데. 근데 좀 그런 구조도 좀 고쳐야겠네요. 우리 여성들의 비율이 남성하고는 5대 5 가까이 될 텐데 너무 남자들이 독식하는 거 아닌가? 16기 때는 4명이 있었어요. 그랬어요? 네, 그랬는데 그래서 참 좋았는데 이번에 17기는 저 하나입니다. 네. 이수잔 회장은 미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몇 살에 넘어오셨어요? 몇 살은 말씀드릴 수 없고 네. 45년 됐습니다. 45년. 네. 45년 되는데 이 커뮤니티,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일하신 건 얼마나 되셨나요? 전에는 그냥 사이드로 상공회의소나 네. 한인회나 이렇게 그냥 뭐 이사로 이렇게 도움을 드렸는데 93년도에 이제 여성부동산협회 창립할 때부터 네. 이제 단체장을 맡아가지고
이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93년에부터 본격적인 그런 활동이 시작이 되셨으면은 7년에다가 23년 정도. 네, 네. 그 23년의 그 커뮤니티 봉사로 봐서는 굉장히 많은 그런 단체에 직접적인 인발부가 되고 또 단체를 이끌어 가시고 그러셨어요. 그 열정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정말 네. 제가 생각해도 어떻게 그렇게 쉬지 않고 달려왔을까. 저한테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렇군요. 네. 또 하나님께서 또 항상 저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지혜도 주시고 네. 마음가짐도 갖게 해주시고 네. 그래서 조금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을 조금이라도 좀 리턴하는 마음으로 그냥 커뮤니티에 네. 이렇게 들어와서 네. 일하게 됐습니다. 저도 여기서 한 18년 있었으니까 그 이수찬 회장을 잘 아는 편인데요. 어느 단체를 이끌어 나가실 때도 보면 굉장히 파워풀하게 이끌기 때문에 옆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게 쫓아오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열정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한데요.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요, 또 하나 질문이 있어요. 그 45년, 미국 오신 지 45년이 되셨다면, 그 단체 활동 이제 본격적인 건 23년이 되셨다면, 왜 이렇게 한인사회에 어찌 보면 좀 늦게 들어오신 건데, 한인사회에 들어오시게 된 무슨 동기가 있습니까? 아니요, 처음에 네. 물론 93년도에도 우리 라키 제 동생 라키 김이 있어요. 라키 김영수. 네, 그 93년도에도 그 동생이 여기 쉐리송을 통해서 캡스를 네. 창립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전문인 협회예요. 네. 우리 라키는 우리 주류 사회에 우리 한국이라는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을 알리느라고 무척 애쓴 사람이고 주류 사회와 한인 사회를 연결시키는 연결하는 아주 가교 역할을 확실하게 한 분이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젊은 애들 20대, 쉐리송이 그때 20대였어요. 네. 그때에 쉐리송한테 전문인 협회를 해서 니네들이 앞으로 한인 사회를 대변해야 된다. 그래서 주로 그때 캡스는 변호사들이 참 많았어요. 그렇군요. 1993년도에 네. 그렇게 해서 쉐리송은 캡스를 창립했고 저는 이제 제가 부동산에 몸담고 있었으니까 네. 부동산 협회를 또 그 여성 전문인들로 또 협회를 했고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뭐 그때부터 일은 했죠. 네. 하면서도 그냥 그렇게만 했는데 2000년도에 우리 라키가 세상을 떠나고 너무 참 아까운 분이 네. 일찍 가셨어요. 그렇죠? 너무 네. 정말 한인 커뮤니티와 주류 사회를 연결하는데 네. 정말 너무너무 헌신적으로 일을 하다 갔어요. 네. 가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대타가 없고 누군가가 좀 해줘야 된다. 네. 그랬을 때 저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라키의 간자리를 조금 내가 좀 적으나마 네. 힘이 돼야 되겠다 해서 상담소도 그렇고 네. 그 간자리를 좀 채우느라고 그렇죠. 일을 하기 시작했죠. 네. 라키 김영수 씨가 거쳐간 단체는 다 이렇게 활성화되고 지금까지 남아 있고요. 정말 그 많은 업적을 남겼던 그런 동생. 동생이 몇 살 아래예요? 아이, 그거는. 몰라요? 몰라요. 네. 네. 자, 그 동생의 빈자리를, 동생이 했던 일의 빈자리를 채우고자 하는 또 누나의 그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참, 콧등이 좀 시큰해지네요. 네. 라키 킴이 좀 생각이 나고. 그래서 1993년도에 부동산협회 창립한 후로 네. 아무래도 여성들만의 이 단체니까 어디에 가더라도 그렇고 라키가
가이드 역할을 많이 해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초창기 우리 부동산협회 멤버들은 정말 락키를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맞아요. 항상 네. 우리를 이렇게 남자가 좀 도와줘야 된다 해서 무슨 일마다. 그리고 우리 부동산협회 자랑 좀 해도 돼요? 네, 하세요. 네. 네. 물론 그 동포사회에서 이렇게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기도 했지만 사실 그때 당시에 부동산 그러면 뭐 복덕방 그래가지고 좀 그렇게 좋은 인식을 갖고 보지는 않았지만 네. 우리 여성 부동산인들은 정말 헌신적으로 교민을 위해서 일했고 그다음에 어느 그 한인회나 어느 단체에서 행사 있을 때마다 네. 우리들이 여자들이니까 리셉션 데스크에도 앉아서 일하고 접수에 또 음식 나르는데 음식 네. 클린업 하는데 또 그다음에 실내 장식 네. 무슨 하여튼 모든 일을 하는 거를 우리 부동산협회에서 다 맞아요. 맡아서 했어요. 그 전통은 지금도 내려오잖아요. 지금은 오히려 이제 좀 네. 덜 하죠. 우리 네. 협회 뭐 각자 네. 단체에도 일할 분들이 다 계시니까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우리 여성 부동산 협회가 너무너무 헌신적으로 도우미 역할을 했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는 정말 너무너무 사랑을 하고 네. 정말 부동산 협회 자랑스럽다고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부동산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불우이웃 돕기도 하고 그래서 네. 장애자 센터도 찾아가서 목욕도 시키고 뭐 밥도 해주고 그 청소년들도 장학금도 주고. 그리고 또 또 불우 학생 장학금도 주고 또 우리 한국학 살리기에도 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우리 2년에 걸쳐서 2004, 2005년에 2만 불을 엄청난 지원금을 해서 와, 네. 네, 드렸어요. 그래서 그 정말. 한국학이 살아났다 네. 이렇게 보면 말할 수 있겠네요. 네. 일조했지요. 그렇군요. 사실은 그 워싱턴주 여성부동산협회를 이제 창립하신 분인데 초대 회장에서 4대 회장까지 이제 독재를 좀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네. 처음에 창립하고 아무래도 이제 모든 것이 네. 자리가 안 잡혔으니까 자리 잡을 때까지 한 4년 그렇게 그렇군요.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다른 분한테 이제 다른 분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회장 제도만 해서는 좀 그 파이낸셜리 좀 서포트가 필요하니까 네. 이사장 제도도 해서 우리 그렇군요. 이사들도 해서 네. 좀 지원금을 마련하자. 그래갖고 이제 이사장으로 또 3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 7년을 그렇게 네. 하고 완전히 이제 일어나서 그래서 부동산협회 여성부동산협회는 사실 제가 가슴으로 낳고 네. 키우고 직접 이제 내가 난 자식처럼 네, 그래서 이제 완전히 활성화가 되니까 저는 그렇군요. 이제 뒤에서 그냥 서포트만 하고 네. 있습니다. 뭐 흔히들 그냥 여성부동산협회의 데모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네. 그래도 참 그 여러 한인 단체와 화합을 하고 또 이렇게 봉사 활동 많이 해주시고 한인사회 본보기가 돼서 참 좋다. 어찌 보면 그 여성부동산협회 회원들은 다 경쟁자 아닙니까? 네, 다 라이벌들인데. 그런데도 그래도 그래서 잘, 네. 이제 서로들 들어오면은 아무래도 친숙해지는데 네. 경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정보를 주고 쉐어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서로들 그 다툼 없이 그래서 덜어는 협회에 안 들어오시는 분들도 그렇죠. 있고 네. 그분들은 경쟁을 좋아하는 분들. 좀 그러고 괜히 또 협회를 또 네. 음해하는 분들도 계셨고 그랬군요. 그래요. 네. 네.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가 할 일로 네. 그래도 우리가 교민들로부터 비즈니스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교민들한테 좀 되돌려 줘야 된다. 네. 그런 마음으로 연말 행사도 사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지금은 뭐 여성부동산협회 한인단체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단체로 이렇게 도약을 했는데요. 그 참
오랜 동안 또 이 단체를 위해서 일해주신 분, 또 이수잔 회장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자, 오늘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대통령 훈장 목련장을 수상한 민주평통 시애틀 협의회 이수잔 회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FDA에서 인정한 최첨단 로봇 레이저와 무중력 감압 치료를 구비한 리누드 OK 카이로프랙틱 클리닉에서 고통 없이 통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교통사고도 OK, 척추 교정도 OK, 마사지 치료도 OK. 병을 키우지 마시고 OK 척추신경에서 해결하세요. 교통사고 각종 통증 치료 전문 리누드 OK 척추신경 클리닉 425-582-9951번 데니얼 김 원장에게 전화 주십시오. 425-582-9951 리누드 OK 척추신경 클리닉. 코리안 바비큐 전문점 해송. 그동안 맛볼 수 없었던 상위 등급 2%에 드는 프라임 비프만이 낼 수 있는 최고의 맛. 환상의 마블링, 차원이 다른 식감. 프라임 생갈비, 프라임 생등심, 프라임 주물럭, 프라임 차돌박이, 그리고 프라임 양념갈비. 상위 등급 2%에 드는 프라임 비프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맛보실 수 있습니다. 페드로웨이 하이웨이 99과 327가에 위치한 코리안 바비큐 전문점 해송. 최상급 비프만이 낼 수 있는 황홀한 맛을 음미하시길 바랍니다. 그랜드 오픈 기념으로 2월 말까지 주중에 한해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런치 스페셜로 물냉면과 비빔냉면을 단 4불 99, 단 4불 99에 모십니다. 문의와 예약은 253-878-5103, 253-878-5103. 지난번에 보험 받았더니 어때요? 세상에, 내가 모르는 혜택이 엄청 많더라고요. 나는 안경만 되는 줄 알았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치과 치료도 된다길래 새로 가입했죠. 아니, 어느 보험이길래 그래요? 박기주 보험이요. 아, 박기주 보험 역시 소문대로군. 나도 가봐야겠네. 박기주 보험, 건강보험만으로 10여 년을, 특히 2007년도부터 시행되어온 메디케어 시스템 정보를 최초로 한인사회에 소개하고 연방정부와 계약된 여러 보험회사들을 한인 어르신들께 소개해온 메디케어 상담 전문가 박기주. 다른 이들에게선 쉽게 볼 수 없는 편안함, 박기주에겐 그 편안함이 1% 더 있습니다. 곧 만 65세가 되어 메디케어에 해당되시거나 타주에서 이사 혹은 직장보험에서 은퇴하실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해서 상담해보세요. 206-250-2760 박기주 보험. 네, 여러분께서는 주말의 기방 라디오 사랑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대통령 훈장 목련장을 수상한 민주평통 시애틀 협의회 이수잔 회장 사랑방에 나와 계십니다. 이수잔 회장은 뭐 여러 단체에 많이 또 관여했던 분인데요. 얼마나 많은 단체에 관여했는지 궁금하네요. 네. 네, 6개 단체보다도 뭐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인볼브 해 있는 거는요. 네. 단체 활동이 참 많은데, 그래서 너무 이렇게 여러 단체 활동하다 보면 집에 계신 또 남편께서 좀 컴플레인 안 하시나요? 네. 좀 그런 거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하여간 지금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 종전에 그 카바라는 단체가 있었고, 네. 또 캡스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네. 당시 이 두 단체의 성격이 다른 단체를 합병하는데도 기여를 많이 하셨던 분 같아요. 네. 뭐 성격이 다르다기보다는 많이 같았죠. 네. 사실 1993년도에 캡스는 쉐리송이 창립했어요. 네. 그래서 2세 단체들로서 그래도 한인들의 대변자 역할을 했어요. 1.5세, 2세들의 이제 전문 직업 갖고 있는 사람들의 네. 단체였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아무래도 영어에 불편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1세와 2세의 좀 그 다리 역할도 해줬고 네. 또 우리 한인 사회하고 주류 사회의 다리 역할도 하고 지내왔어요. 그랬는데 우리 2002년도에 우리가 카바를 그 유권자 연합이 창립됐어요. 네. 네. 우리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정치력 신장이 필요하니까 우리 네. 유권자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 협회를 해서 매우 필요한 단체였어요. 네, 네. 아주 그 네. 선거에 참여해야 이 정치인들이 우리 한인을
인식을 하고 그렇죠. 의식을 해서 우리 한인의 파워를 보여줄 수 있다 해서 카바를 이제 창립했죠. 네. 거기에도 창립 때부터 인볼브해서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그 4,500명 회원을 우리가 등록을 받았어요. 네. 그렇게 해서 받고 그다음에 우리 그 카바에서 행사에 그 카바 행사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느냐 하면 그 워싱턴주의 연방 상원이 2명 있잖아요. 네, 그렇죠. 매 주마다 2명이잖아요. 맞아요. 상원 연방 네. 상원은 팬 머리하고 마리아 캔트웰 2명인데 그 두 분이 다 우리 행사에 참석을 하셨었어요. 그게 4,500명의 유권자의 파워죠. 파워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연방 하원 의원도 5명이나 참석을 하시고요. 맞아요. 그 당시에 대단했어요. 대단했어요. 네. 그래서 와 우리 한인 행사에 네. 연방 상원 의원 2분이 다 참석했다는 거는 그죠. 그때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파워를 보여주고 일을 해왔는데 보니까 이 카바나 캡스나 하는 일이 비슷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캡스의 중요 멤버들이 카바에 와서 일을 다 했어요. 네. 그러다 보면 이 캡스는 전문인들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네. 시간이 없잖아요. 젊으니까. 네, 카바 미팅에도 와야 되고 캡스 예. 미팅에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참 신통한 건 뭐냐 하면 그 2세들이 마인드가 됐어요. 우리 네. 1세들은 뭐 10명이 모이면 단체를 세운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 캡스 멤버가 그때 당시 200명이 넘었어요. 네. 그랬는데 합치자. 이 일은 같은 일이니까 좀 더 합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합친 거예요. 맞아요. 네, 그 정신은 합치고. 좋아요. 합친 정신은. 네, 합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2007년도에 합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카바는 2002년도에 창립해서 2007년도에 이제 이렇게 합쳐진 게 됐고.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유권자 연합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알지. 네. 카바나 뭐 캡스, 잘 KAC 그러면 잘 모르세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합쳐가지고 2008년도에 우리가 전국 그 체인인 그 KAC 네. 한미연합이라고 있어요. 네. 그 단체도 우리 아주 큰 단체죠. 미션이 네.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좀 더 크게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네. KAC 워싱턴 지부로 했지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제가 이사장직을 맡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2007년도에 합병하는데도 같이 제가 인볼브를 했고, 그렇죠. 그리고 2008년도에 이제 KAC로 들어가서 전국 컨벤션을 네. 우리 여기 워싱턴 주에서 했어요. 네, 맞아요. 아주 컸어요. 그때 네, 굉장히 전국에서 네. 모이는데 뭐를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냐 하면 다른 데는 다 KAC가 2세들의 단체예요. 네. 그래서 물론 워싱턴 DC에서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해요. 좋은 일을 우리 한국인을 위해서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네. 우리 워싱턴주만 1세와 2세가 함께하는 단체였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 개성이 있네요. 그때 네. 400명이 왔는데 200명은 1세, 200명은 2세 네. 이런 식으로 돼서 전국에서 온 그 KAC 멤버들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자기네도 가서 좀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겠다 하고 좋은 네. 롤 모델이 됐었어요. 그렇군요. 네. 이 카바도 그렇고 캡스도 그렇고요. 또 한미연합도 역시 다 마찬가지 우리 한인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이 단체인데요. 나름대로 역할을 한 걸 다 통합을 해서 지금 한미연합 워싱턴주 지부로 이제 남아 있고 또 한미연합 워싱턴주 지부로서 이제 이사도 했었고 이사장으로도 했었고 여러 가지 참 기여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 KAC 한미연합의 전국 컨벤션 개최도 아주 지금 말씀대로 아주 컸고요. 저도 기억이 나는데 결국은 이제 이게 1세와 2세가 함께 협력하는
한인사를 위해서 네. 그런 전통을 하나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이 우리의 휴초고 네.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들이고요. 참 그 카바에 제가 참 그 잊지 못할 일은 네. 우리 이 워싱턴주의 워싱턴 대학교에 한국학이 존폐 위기에 있을 때 네. 저희 그 카바 그때는 당시는 이제 2004년도니까 그렇죠. 카바였죠. 유권자연합에서 네. 그 정치가들의 그 포럼을 했어요. 주지사 후보가 와서 네, 네. 그런데 UW에서 그때 당시에 주지사 후보가 크리스틴 그레고였어요. 네. 그분을 이제 정치 포럼에 참가시켜서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한국학을 도와줄 거냐 안 할 거냐. 네, 한국학을 존폐 위기에 있는데 너가 당선이 되면 한국학을 폐지시키지 않는데 최선을 다해달라. 네.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고 약속을 받아냈어요. 맞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가 있었어요. 그 현장. 네.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네, 그랬는데 네. 정말 200 몇십 표 차이로 당선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너 약속했으니까 들어달라. 네. 그래서 워싱턴주에서 50만 불을 지원금 해줬죠. 네. 그래서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한국에 여기 워싱턴주 한국학인데 워싱턴주에서 했으니까 한국도 그렇죠. 매칭을 해달라. 네. 그래서 또 50만 불 받았고 네. 그렇고 우리가 한국일보에서 뭐 10불 네. 1인 10불 정말 모금 운동도 했고 네. 또 우리 여성부동산협회에서도 2만 불 또 모금했고 뭐 저 개인적으로도 후원을 했지만 그렇죠. 시작부터 또 여기에도 제가 좀 많이 좀 이렇게 저렇게 네. 카바를 통해서 부동산협회를 통해서 우리 UW 한국학이 지금 존재하게 됐다는 그렇습니다. 것에 굉장히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거는 참 두고두고도 이렇게 그 의미가 있는 일이고 보람스러운 일인 것 네. 같아요. 한국학이 사라져갈 위기에 있는 거를 우리의 힘으로 또 우리의 지혜로 살려냈고 주지사로부터 이렇게 주지사 후보한테 언지를 받아놓은 것도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네. 자, 참 이렇게 큰 단체에서 이렇게 진두지 하시면서 또 마코에서 많은 활동을 하시고, 환인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좀 힘쓰셨는데, 그거와 또 맥을 같이 하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인의 날. 네, 한인의 네. 날도 정말.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네. 한인의 날, 처음 법 제정 당시. 네. 당시보다도 이제 우리 네. 여기 2005년도에 우리 하와이에 처음에 우리 한인들이 첫 발을 디딘 것이 1903년도 1월 13일인데 네. 100년 됐을 때 이제 아무래도 우리 한인들의 힘이 커지니까 미주 워싱턴 DC에서 2005년도에 이제 미주 한인의 날로 1월 13일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거는 정말 우리 한인들이 정치, 경제, 문화, 교육에 많이 인볼브가 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인정받은 것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연방 제도다 보니까 각 주에 가서 주대로 1월 13일을 제정을 받고 만일에 25개 주가 제정을 받으면 이제 그 달력에 네. 1월 13일은 코리안 아메리칸스 데이로 이제 적혀지는 그런 거였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 여기 신호범 박사님께서 상원 의원으로 계셨기 때문에 네. 많은 정말 힘을 기울여서 또 워싱턴 주에서 우리 또 한인들의 힘을 무시 못하잖아요. 그렇죠. 정치인도 참 많이 있었고 박영민 시장님을 비롯해서 마샤체도 있고 네. 그랬기 때문에 크리스틴 그레고가 2007년도 4월 9일 날 워싱턴주 한인의 날을 제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주지사가 일 많이 했어요. 네, 한국학도 살려주고. 네, 정말 우리 한인의 날도 법 제정하고. 네, 정말 그분이
참 우리 한국인들을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네, 그 대신 이제 신호범 박사 같은 또 거목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오레곤주는 임용근 위원님이 계시니까 또 받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받았으니까 25개 주가 받으려면 우리가 솔선수범 우리가 제일 처음으로 받았으니까 그렇군요. 우리가 이걸 축제 행사를 해야 된다 해서 2008년도부터 네. 이제 한인의 날 축제 행사를 하게 됐죠. 금년이 이제 제 9회 9회 끝났죠. 며칠 네. 전에. 네. 네. 그날도 제가 가봤습니다만 좀 아쉬운 점은 신호범 박사 얼굴이 안 보여갖고 네, 참 지금. 아쉽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항상 그래도 그분이 계셨는데 지금 뭐 좀 편찮으시기도 하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좀 잘 그분을 뵐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또 그 거목들이 좀 앞으로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신디류가 의사당을 홀로 지키고 있지만 한인들이 보다 많은 우리 한인들이 이 정치권역으로 넘어가서 한인들의 위상을 올리는데 큰 기여를 해주고 이수찬 회장 같은 분이 또 이렇게 받쳐주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셰리송도 좀 좀 국회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참 어렸을 때부터 한인 사회를 위해서 참 수고를 많이 했어요. 예. 93년도 지금 벌써 20 몇 년인데 정말 신통해요. 그래도 영어권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한인의 그 긍지를 가져가지고 한인을 위한 거라면 정말 솔선수범 나서서 하기 때문에 우리 페더럴웨이 여기 페더럴웨이인데 페더럴웨이 여기 한인 동포들께서는 우리 세리송을 좀 국회로 내보내는데 열심을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꾸 우리의 이제 정치인들을 많이 탄생시키는 거, 우리의 권익 향상하고 연결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대통령 훈장 목련장을 수상한 민주평통 시애틀협의회 이수찬 회장과 함께 사랑방 정답 나누고 있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부모님께 작은 정성이라도 좀 자주 보내드리고 싶은데 운송비 때문에. 그러니까 나도 이번에 한국에 조카들 선물 보내려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크더라고. 저렴하면서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 없을까? 마이익스프레스를 소개합니다. 첫째, USPS, UPS, 페덱스보다 50% 이상 저렴하면서도 한국 우체국과 손을 잡고 더욱 안전하게. 둘째, 무료 포장 서비스와 통관 대행 서비스까지도. 셋째, 운송 분실 시 100% 배송 책임까지. 소비자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마이익스프레스. 문의는 본사 페드로웨이 마이익스프레스. 전화 206-212-6905, 206-212-6905. 마이익스프레스 대리점은 타코마는 H마트 플라자의 오희 화장품, 리누드는 H마트 외부 플라자 안 정관장, 그리고 벨뷰는 빅토리아 플라자 안 브란저리 제과에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꿈을 찾아 낯선 땅에 왔습니다. 기쁜 날도 있었지만 슬프고 괴로운 날도 많이 있었죠. 낯선 땅에서 홀로서기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갑작스레 들이닥친 경기 침체는 우리 모두를 더욱 어렵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껏 잘 견뎌왔고 앞으로 미국 경기가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좋은 결실을 맺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CDS가 고객님들 곁에서 응원합니다. 크레딧카드 프로세싱 서비스부터 POS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고객님을 위해 언제까지나 함께하겠습니다. 언제나 변치 않는 모습으로 진심으로 고객님을 생각합니다. CDS와 함께 비상하는 그날까지 문의전화 1800-371-5109 1800-371-5109 전통과 신용의 CDS. 불티나, 정말 불티나. 불티가 난다고? 뭐가 그리 불티가 났는데? 아직도 몰라? 여성 의류 매장 불티나가 있는데 얼마나 멋진 패션 여성 의류를 싸게 파는지 한국에서 신상품만 들어오면 불티나게 팔린대. 그래? 그걸 왜 인제 말해줘? 나도 불티나게 달려가야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불티나게 준비하세요. 올겨울 최신 신상품이 막 도착했습니다. 한국 극세사 이불 컨테이너 대방출.
아메리칸 킹사이즈, 풀사이즈, 싱글사이즈, 각종 패드 이불의 종류는 다 있습니다. 각종 코트, 숙녀화, 남녀 바지, 속옷, 양말, 티셔츠, 없는 것이 없는 불티나, 어린이 남녀 돌복, 골프 바지, 어른이 남녀 내복, 잠바, 긴모 바지, 각종 부츠, 찬송가 CD, 가요, 트로트를 들을 수 있는 MP3 효도 라디오, 내복류 세일합니다. 불티나는 타코마 부안프라자와 리너드 G마트 매장 내에 있습니다. 문의 전화 253-316-2123. 전기요 전기장판 빅 세일합니다.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비즈니스 운영 자금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밀린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자금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자녀 학자금이 부족하여 고민하고 계십니까? SP금융은 사장님들의 고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SP금융의 무담보 캐시 어드밴스. SP금융은 빠르고 간단합니다. 24시간 내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크레딧 점수와 상관없이 크레딧 카드 가맹 업소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월 크레딧 카드 매상 대비 10,000불에서 200,000불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매일 카드 매상에서 소액으로 부담 없이 상환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필요할 때 고객의 징검다리가 되어드리는 금융솔루션. 높은 은행 문턱을 대신하는 금융솔루션. 당신의 성공을 함께 만들어가는 금융솔루션. SP금융은 항상 당신의 고충을 함께 나누려 노력합니다. 문의 1425-712-0758 SP금융. 네, 여러분께서는 주말의 얘기방 라디오 사랑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대통령 훈장 목련장을 수상한 민주평통 시애틀협의회 이수잔 회장 사랑방에 나와 계십니다. 행사가 참 이렇게 단체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이라 다 물어보려면 2시간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그 중에도 이제 한인 상공회의소 회장, 이사장 이런 활동이 아주 컸죠. 그 중에 또 보람된 일도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많았다기보다는, 네. 나름대로의 그 FTA, 비준 네. 체결 그거 할 때, 그때도 그렇고, 우리 주류사회와 같이 좀 네트워킹도 하고, 네. 우리 한인들만의가 아니라 같이 좀 한미 상공인들 간의 그 네트워킹을 하기 위해서, 네. 제가 처음으로 시도한 것은, 참, 보람되게 생각하는데, 여기 시마다 다 네. 챔버, 그러니까 상공회의소가 있잖아요. 네. 22개 도시 상공회의소 회장을 다 네. 모았어요. 대단한 거예요. 22개만이 아니고 더 많은데, 그래도 이 퓨제 사운드에 22개 도시 상공회의소 회장, 네. 또 5개 시장님들, 네. 그 다음에 여기 무역협회, 또, 그렇게 정말 초청하고, 우리 한인들은 그로서리협회, 세탁협회, 부동산협회, 무역협회, 지상사협회 등등 경제인 그 연합체로 네. 초청을 해서 우리 더블트리에서 한 120명 모인 데서 우리가 네트워킹 포럼을 했습니다. 그거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래서 잘하셨어요. 정연아 회장님도 계속 주류사회와 같이 네. 네트워킹을 하고 이제 참 그렇게 발전하게 됐고요. 네. FTA는 여러분들 하도 많이 들으셔서 다 아시겠지만 FTA 비준 체결을 위해서는 좀 7,000명 서명 운동하셨죠? 7,000명 서명과 또 7,000장의 편지. 우와. 틀려요. 처음에는 그 7,000명, 그때 10,000명 서명 운동을 시작을 해가지고, 7,000명 서명을 받아서 오바마 대통령하고 연방 상하원에게 보냈어요. 그때도 사실 정말, 주중에는 한국 식당 찾아다니면서 사인 받고, 토요일 날은 또 사람 많은 데가 공원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원에 가서 받고. 일요일 날은 교회 가고. 일요일 날은 교회 가서 받고. 네. 그렇게 했는데도 비준 체결이 안 돼서 그 다음 해에는 또 편지를 연방
상하원 의원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때는 좀 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서명 받는 거는 그래도 한 장에 처음엔 5장에 한 장에 5명씩 받고 그게 너무 안 돼서 이제 그 다음에는 빼꼼하게 하느라고 20명이 한 장에 사인을 받도록 했어요. 그래도 사람 심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남이 사인했으니까 그래도 별로. 근데 미국 분들 한국 분들이지만 이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 사인하고 자기 인포메이션 주는 거 좋아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주소랑 이름이랑 사인을 하라 그러면 좀 다 피하세요. 맞아요. 그런 거를 그냥 일일이 설명해 가면서 이걸 받았는데 그다음에 편지를 받으려니까 그거는 또 편지 한 장에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일이 그걸 설명을 해줘 가면서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처음에는 제가 총영사님께서 부탁했을 때 5,000명 좀 받아달라고 그러셔서 왜냐하면 그 전해에 7,000명 서명을 받았으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자신 없습니다. 왜냐하면 했던 분들한테 똑같이 달라고 그러면 미리 했는데 뭘 또 하냐고 그러기도 하고 일일이 설명을 해야 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못합니다. 3,000장은 한번 트라이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자신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저는 이 일에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힘으로서는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편지를 그리고 이분들 저분들한테 좀 10장씩 받아달라, 5장씩 받아달라 그렇게 해갖고 다 사람들한테 부탁해서 저녁이면 이 집 가서 픽업하고 저 집 가서 픽업하고 사실 그 한 장 한 장이 정말 믿으실지 몰라도 나한테는 100불 이상의 그런 마음으로 그걸 한 장 한 장 봤는데 와 늘어나니까 3,000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갖다가 주고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해서 그것도 7,000장. 물론 영사관에서 이제 딴 주에서 받으신 것도 뭐 한 1,000장 정도는 아마 합해졌겠지만 하여튼 제가 6,000장 이상을 받았어요. 받아서 저도 한 기억이 나요. 이수찬 회장이 압력을 넣어갖고. 아니. 그런데 그래서 그거 14,000명의 그 편지 서명과 편지는 정말 보람된 일이었고 두고두고 평생 기억에 남을 그런 스토리가 되겠네요. 누가 그렇게 또 그만한 열정 갖고 그렇게 청원서 서명을 받는 사람이 앞으로 있을지 전 모르겠는데요. 아직까지는 이수찬 회장의 열정을 당할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류 사회와의 이제 어떤 상공인들의 그 네트워크를 구성한 거는 아주 좋은 것 같고요. 그 정연아 회장 지금 보면 이게 다민족들끼리 상공회에서 연합체 네트워크를 만드는 그런 것도 또 이루어지고요. 좋은 전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있어요. 이제는 민주평통 자문회의 시애틀협의회 회장으로 계시는데요. 이 자문위원으로도 한 20년 가까이 봉사하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아니요, 20년은 안 되고 10년, 10년? 좀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16기, 지금은 17기 회장, 연재 2기 회장으로 이제 연임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때도 일을 너무 많이 벌려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것도 우연은 아니겠지만 제가 16기 회장 처음 하면서 물론 그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님이 여성이기 때문에 32년 만에 처음으로 그 여성 컨퍼런스라는 거를 이제 하라고 그랬는데 영광스럽게도 우리 시애틀에서 첫 번에 하는 거를 맡게 됐잖아요. 미주 여성 컨퍼런스. 그래서 그때에 정말 우리 그 해외 그 남미 북미 전체에서 참석하는 그 여성 리더들인데 이분들께 어떻게 하면은 그 시애틀의 여기를 좀 알리고 이 행사를 보람 있게 하나 참 많이 힘드시셨군요. 신경 써서 했는데 우리 준비위원장으로 일해주신
K전 준비위원장님도 정말 많이 수고했고 네. 그 여성 컨퍼런스가 정말 성공적으로 됐고 그다음에 끝난 다음에는 우리가 백서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좀 다음에 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렇겠죠. 그 행사 전반에 걸친 거를 다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 강연 내용도 만들고 그 강연하고 이제 가셔서 그 독후감이라 할까 아니면 그 행사 후 소감 네. 그런 걸 보내주신 분들한테 보내주신 분들이 있는 거를 또 기록도 하고 네. 해서 책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 전체 회의에 가서 그 1000명한테 네. 그거를 다 논아줬습니다. 그래서 시애틀 협의회 자랑을 좀 했습니다. 그러네요. 열심히 했던 것을. 네네. 그리고 사실 16기 때 2년 동안에 저희가 행사를 32개를 참석을 하고 자체적인 행사를 23개나 했어요. 그래서 거의 한 달에 한 건씩 한 행사를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니 참 가정일은 다 제껴놓고 그건 만만한 일이 아니었네요. 네, 그래서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원님들 너무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회장을 좀 잘못 만나서. 네. 자, 이 회장님은 특히나 이 앞으로의 세대들 위해서 차세대 그 통일교육 세미나 같은 거. 네. 또 이 한인생활상담소에서 같이 청소년 리더십 캠프 같은 거 운영하신 거는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또 우리 전통을 이어져가는 그런 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정말 네. 사실은 물론 이제 통일은 때가 왔다 하지만 그래도 통일을 짊어갈 사람들은 우리 그 차세대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차세대들이 아직 그 통일에 대한 것도 잘 모르니까 네. 그 차세대들한테 통일이 왜 필요한지 또 니네들이 통일을 이루어서 통일 한국을 니네들이 짊어지고 가야 되니까 네. 걔네들한테 통일 교육 시키는 것이 참 급선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대개 이제 민주평통 하면은 자문위원들이 좀 너무 나이가 들었다. 노땡들의 모임이다. 이런 빈축도 나오곤 하는데요. 이런 이 차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세미나 준비하고 행사를 하신 거는 앞으로도 또 더 계속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거는 이게 통일은 지금같이 이렇게 북한이 이렇게 너무 이게 지나치지 않습니까? 국제적인 이단자인데 이란화로 활동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왜 통일이 왜 필요할까? 그런 그렇지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내버려둘 수는 없는 거고요. 네. 저는 물론 모든 동포들이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하시겠지만 네. 사실 우리 한민족이잖아요.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떨어져 살고 볼 수 없고 네. 그러니까 합쳐져야 되는 게 무엇보다도 한 식구니까 우리 오준 대사가 그 유엔에서 말씀하셨듯이 네. 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같은 핏줄이니까 같이 돼야 되고 둘째 그다음에 제 생각에 이 북한이 자유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자유가 없고 인권이 유린당하는데 네. 그 북한의 인권이 존중되고 자유를 있게 하고 그런 그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길이 없어요. 네. 통일을 해야만이 그렇죠. 그 사람들이 제대로 인간 대접을 받고 살게 되니까 북한의 인권 유린 때문에도 인권 존중을 위해서도 해야 되고 필요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실 우리가 강대국이 되려면 선진국이 되려면 인구도 많아야 됩니다. 그러네요. 네. 합치면 8천만이 돼요. 와, 그래서 네. 박근혜 대통령님이 8천만이 함께하는 행복한 평화통일입니다. 그러니까 8천만 합쳐져야 8천만이 되고 또 그렇게 합치면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우리 한국의 IT와 하이텍 산업 기술 네. 그다음에 북한의 그
싼 그 저임금. 인권, 네. 저임금, 그 다음에 또 풍부한 광물, 그런 거를 다 합쳐서 할 때는 미래의 통일 한국은 강대국 반열에 들었을 거로 그렇겠네요. 저는 네. 아주 확신합니다. 네. 그래서 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도 정말 우뚝 세계 속에 우뚝 서기 위해서도 통일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 민주평통 시애틀 회장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또 이수찬 회장은 뭐 시애틀 한인회 이사, 뭐 타코마 한인회 이사, 페드로웨이 한인회 이사, 뭐 3개 한인회뿐만 아니라 뭐 한인 생활상담소 이사도 하고 계시고요. 정말 다방면으로 한인사의 전체적인 거에 관여를 하고 계시는데 어찌 보면 욕심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정말 봉사 정신으로 뭉쳐버린 분 같아요. 욕심은 아니죠. 아닌가요? 왜냐하면 욕심을 부려서 내가 그렇다고 그 단체들을 다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움을 드리는 거죠. 도움을. 저는 그래요. 어디서든지 물론 그냥 좀 도와주십시오. 이사로 도와주십시오. 물론 시애틀 한인회에서는 내가 시애틀에 사니까 하지만 제가 상공회의소 회장을 하면서는 워싱턴주 상공회의소잖아요. 그러면 상공인들이 페더러웨이도 있고 타코마에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다 어울리려면 타코마 한인회도 도움을 좀 드려야 되고 그러네요. 적은 정성이지만 제가 그냥 도움을 드리는 거고 상담소는 우리 라키가 무지무지하게 아끼던 정말 네. 도움을 주던 단체예요. 그 상담소예요. 그렇죠. 한인 상담소. 그러니까 네. 라키의 뒷자리를 간자리를 좀 메워주기 위해서 상담소 이사로 들어가서 쭉 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네. 일은 안 합니다. 그냥 재정적으로 네. 도움을 주고 다른 단체도 다 그렇죠. 한인의 날도 제가 1회 때부터 부대회장, 부준비원장 그렇게 하면서 이사장까지 또 하고 그랬으니까 이제는 상임이사로 또 일을 하는 거고. 그러네요. 상공회에서도 제가 이사장, 회장 거쳤으니까 또 자문위원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다 그냥 인볼브가 돼서 행사하는 데는 다 참석하고 네. 또 민주평통이 동포사회와 함께하는 민주평통이라는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단체 저 단체 참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보면은 한 150번 이상을 타 단체 행사에 참석했어요. 네. 자, 그런 열정이 또 쉽사리 나올 수 있는 열정은 아니겠죠. 이제까지 커뮤니티 봉사하시면서 특히 보람스러웠다 하는 그런 게 좀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실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UW 한국학도 그렇고 네. 민주평통에서는 특히 제가 대학생들한테 북한 인권에 대해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네. UW에서 대학생들 한인 학생, 미국 학생들을 놓고 했을 때 그네들이 진짜 우리가 한민족이다, 통일은 해야 된다 했을 때는 아무 반응이 없지만 네. 북한 인권에 대해서 강의를 했을 때는 정말 걔네들이 인식을 했어요. 그렇군요. 통일이 필요하구나. 이래서 통일은 해야 되겠구나. 우리 줄리강 UW 대학 교수, 네. 우리 차세대 위원장인데 예. 정말 헌신적으로 일 많이 하세요. 맞아요. 그분도. 정말 대학교 교수가 한글 학교 교장도 하고 애들한테 한국말도 가리키고 지금은 아주 유스 누학이라고 그래서 유스 평통 대학생들한테 평통을 알리고 통일을 알리고 그런 거를 지금 열심히 해요. 네. 그래서 UW에서 한 거하고 피어스 칼레지에서 또 미국 학생들 300명 모아놓고 한 것은 정말 보람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보람된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네. 자, 그래도 또 그런 보람을 또 만드시는 작업도 금년에도 이루어지겠는데 금년도 어떤 중점 사업은 어디다 두고 계시나요? 네. 우리가
제가 여성 컨퍼런스도 했고 네. 또 차세대도 정말 리더십 컨퍼런스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북한 인권 그 세미나도 했고 그래서 이번에 중점 사업은 한미 여성 포럼.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 자문위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네. 이 여성들의 지도자들, 네. 정치인들, 또 뭐 변호사들, 교수, 정치, 경제 여러 방면의 네. 리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여성 리더들. 네. 그 사람들을 좀 3분의 1 부르고 네. 그다음에 우리 한인 2세들 평통 자문위원 말고 한인 2세들의 우리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여기 변호사만도 250명이 넘는다고 해요. 네. 그러면 그런 그 지도자들 뭐 대학 교수도 네. 뭐 정치가들 그래서 우리 2세 한인들 지도자 또 주류사회 미국 사람 지도자 네. 그다음에 우리 민주평통의 여성 자문위원 네. 그렇게 해서 한 100명 한미 여성 포럼을 좀 하고 싶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또 네. 그런 행사도. 그렇게 네. 해서 정말 영어로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주류 사회에 이 통일에 대한 거를 알려서 네. 그게 점진적으로 북한 인권을 존중받기 위해서는 통일을 해야 된다는 거를 암암리에 알리게 되는 거니까 주류 사회의 지지 기반을 확보하려고 그렇게 그렇죠. 하고 네. 그다음에 하나는 똑같은 맥락이지만 차세대 한미 차세대 포럼. 그래서 이번에는 그 젊은 네. 30대 40대 젊은 지도자들 그러니까 남녀 뭐 주로 이제 여성 컨퍼런스는 했으니까 이제 남자들을 좀 대상으로 좀 해야 되겠죠. 네. 네. 그래서 똑같은 맥락이지만 청년들 그 지도자들 주류 사회 지도자 그다음에 우리 한인 2세 지도자 네. 그리고 우리 평통의 차세대 위원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네. 다른 또 행사도 많이 있겠지만 그 두 행사만 하려도 금년이 빡빡하게 갈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방송 듣고 계신 우리 한인 여러분께 또 이렇게 인사 한 말씀 해 주시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제 통일은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냥 통일이 된다 하고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한 분 한 분께서 다 홍보대사 역할을 해주셔서 네. 이웃 가정이나 다른 주류 사회에도 통일의 필요성을 좀 알려주셔서 통일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솔선수범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도 네. 있지만은 통일이 참 아주 먼 얘기 같지만은 통일은 눈앞에 이미 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통일이야말로 꼭 필요한 것이고 또 통일은 대박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얘기하셨는데 그 통일이 빨리 앞당겨질 수 있는 모든 여건 조성이 됐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대한민국 대통령원장 목련장을 수상한 민주평통 시애틀 협의회 이수찬 회장과 함께 사랑방 청담 1시간 동안 함께 했습니다. 이 상을 받으실 만큼 일을 많이 하신 것 같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에 네.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네. 정말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자, 뭐 앞으로도 평통은 다음 해까지도 계속이 되니까 민주평통을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해주시고요. 통일을 대내외적으로 이렇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주말의 기방 라디오 사랑방 함께 하셨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건강한 주말 행복한 주말 맞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